안녕하세요. 송관의 장작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정말 가장 핫한 화목난로죠. 미니맥스 MX9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제품을 수령을 한 건 좀 며칠 지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제품을 받았을 때 배송 과정에서 좀 파손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미니맥스 측에서 빠르게 개선품을 발송을 해 주셔서 이제 그 개선품을 받고 또 그 사이에 설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제품 리뷰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 혹시라도 내가 구매한 제품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하고 제품을 만들기는 하지만 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그 제품을,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1mm도 안 되는 정말 0.뭐 몇 mm 정도 차이의 그 공차, 이런 변수라던가 아니면 배송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충격을 받게 되는 뭐 내구성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양산에 들어가거나 실제로 고객들한테 대량으로 발송을 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니맥스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제품을 처음에 출시를 하면 출시 초기에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제조사에서 신속하게 이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미니맥스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개선품을 전부 무상으로 다 배송까지 끝낸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 사용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맛에 뭐 미니맥스 제품 구매하지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실 정도로 초기 대응이 정말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전 공정을 다 자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니맥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초기에 출고된 제품들을 제외하고는요, 그 이후에 출고되는 제품들은 전부 이제 개선이 된 상태로 출고가 되니까요, 더 이상 이제 구매하실 때 뭐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니맥스 MX9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MX9은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제품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 이 제품을 조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제품의 특장점이라던가 또 시화해서 불을 피우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X9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물건을 받으시면 몇 가지 부품들을 조립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난로 본체랑 난로 받침대를 조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면 도어랑 도어 손잡이를 조립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받았을 때는 이 난로 본체랑 받침대는 결합이 된 상태로 배송이 됐었어요. 근데 아까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송 중에 이 받침대가 파손이 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이 받침대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내구성이 보강이 된 제품이, 개선된 제품이 받침대가 출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송 중에 파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로 본체와 받침대, 도어 손잡이 이렇게
각각 부품이 나뉘어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는 방법은 순서는 크게 바뀌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전면 도어랑 도어 손잡이를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난로 본체와 받침대를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어를 난로 본체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랑 도어 손잡이를 조립을 할 건데요. 이렇게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요 M4 볼트랑 너트, 그리고 미니 스패너랑 요 렌치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방향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쇠가 이쪽 난로 안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네 개를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을 할 건데, 조립을 하실 때 처음부터 공구를 이용해서 너무 강하게 조이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리만 먼저 잡아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패너와 렌치를 이용을 해서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자리만 잡아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스패너를 잡고 렌치를 이용을 해서 한쪽부터 강하게 조이지 마시고요. 하나씩 조여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난로 본체랑 이 받침대를 조립을 할 건데요. 요 받침대는 이렇게 그 절곡되어 있는 면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요. 이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조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쪽에 3개씩 총 6개의 구멍에 이렇게 M4 볼트하고 너트를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립이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놓고 조립을 하다 보면 이 안에 이제 요 작은 너트를 손으로 넣고 그 다음에 볼트를 채워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손을 넣기도 힘들고 자꾸 요 너트를 떨어뜨리게 돼서 조금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작업이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을 촬영을 하기 전에 요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고 연습을 좀 해봤는데, 요 난로를 요렇게 눕혀 놓으세요. 요런 테이블에 이쪽 그 결합해야 될 부분이 튀어나오게끔 이 유리가 파손되지 않게끔 뭐 이렇게 그 프레임이 있어서 유리가 테이블에 직접 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프레임을 방향을 잘 확인을 해서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서부터 조립을 할 건데, 그냥 조립을 하면 이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한쪽에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양쪽 끝에는 이렇게 손을 넣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요 가운데 구멍에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쪽 양쪽 끝에 한쪽 모서리만 먼저 볼트와 너트를 손으로 간단하게 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만 먼저 고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작업을 먼저 할게요. 이렇게
난로를 눕혀 놓은 상태에서요. 너트를, 예, 요게 이 안에 손을 넣어서 너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요 공간이 좀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2차 급기, 예, 2차 급기 레버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트를 먼저 이렇게 요 바닥에 올려 놓으세요. 그래서 요 구멍으로 이렇게 끌고 간 다음에, 예, 요 볼트를 아래쪽에서, 예, 이렇게 채워서 넣으신 다음에, 예, 조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쪽 위쪽과 이쪽 두 개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맨 앞쪽과 맨 뒤쪽은 체결이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네, 요 작은 너트를, 예,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아이고, 네, 요게 진짜 어려운 일은 아닌데, 요 부품이 워낙 작다 보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예, 구멍을 맞춰서 볼트와 너트가 일단 한번 결합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쉽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예,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제가 세워놓고도 해봤는데, 그러면 요 위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절을 하다가 너트를 계속 떨어뜨려서, 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신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렌치를 넣어갖고 스패너랑 렌치를 이용을 해서 조여주는 거는 공간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손으로만 조여 놓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까지 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렌치랑 스패너를 이용을 해서 강하게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조립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요게 아래쪽이고, 사실 요 가운데가 제일 어려운데, 가운데는 제가 조립을 하려면 어떻게 카메라를, 예, 비춰주기가 너무, 촬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요 끝에 쪽, 요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너트를, 네, 아이고, 여기 공간이 협소해서 손가락을 넣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너트를 이렇게, 예, 올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예, 너트 자리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트를 아래에서 끼워 가지고, 예, 손으로 돌려주시면, 네, 이렇게 너트 한쪽을 잡고 밑에서 볼트를 조여주시면 이렇게 체결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레버를 올려놓고 너트를 먼저 위에 평평한 면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자리를 잡고 가서 밑에서, 예, 볼트를 끼워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요 도어를 난로 본체에 조립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쪽이 난로의 아래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요거를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요. 요 보면 에어 플랩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요 에어 플랩을 손잡이 쪽으로, 제일 바깥쪽으로 당겨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 난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요 에어플랩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넣다 보면 이게 팡 떨어지면서 뭐 소리도 크게 나지만 깜짝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플랩을 가장 요 바깥쪽으로, 예, 이렇게 아래로 내려 놓으시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 예, 밀어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안에 잘 걸리게끔 이렇게 넣어 주시고, 요 힌지 부분들이, 예, 요 구멍에 잘 가게끔, 예,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 주시면 이 스프링 구조 때문에 문이 약간 본체에서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잘 닫아서 요 레버를, 도어 손잡이를, 예, 미리 한번 잠궈 놔 주세요. 잠궈 놔 주시고, 그 다음에 요 힌지의 볼트 구멍이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잘 눌러서, 예, 볼트를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볼트를 체결을 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체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움직이지 않게끔만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스프링 구조이기 때문에 살짝 눌러서, 예, 볼트를 먼저 체결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제가 렌치를 이용을 해서 너무 강하게 조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요렇게 손으로만 어느 정도 고정을 해 주신 다음에 요 난로를, 네, 이렇게 사용할 때 위치로 이렇게 세워 놓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열어서, 네, 잘 닫혀지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살짝 들어서 렌치를 이용을 해서, 예, 이렇게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렌치를 이용해서 채워주신 후에도 도어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예, 닫힐 때 이상 없이, 예,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도어를 살짝 들어서, 예,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문을 닫아 보시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MX9을 처음 받았을 때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품을 처음에 받고 조립을 할 때 어려움을 혹시라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MX9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네이버에 리니맥스 스튜디오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는 MX9의 어떤 특장점에 대한 설명과 시화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